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한사련입니다. 빨치산 출신 경제학자 박현채를 회부한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10대의 자본론을 독파한 소년. 박현채는 1934년 11월 3일 전라남도 화순군 동덕면 독산리 산 중턱의 할아버지 박화인의 집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박경무는 면석이로 일하다 박현채가 5살이 되던 해 곡성 세무소에 취직했다. 일제감정기에 조그마한 완장 하나라도 두른 기록이 있으면 전부 친일파로 매도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박현채 집안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 거론하지 않는다는 점은 재미있다. 8세가 된 박현채는 1941년 곡성 중앙국민학교에 입학한다. 일제감정기 한가운데를 관통하고 있는 시대의 어둠은 소년 박현채에게도 드리워졌다. 황국 신민서사를 낭송하고 일본어를 사용하며 등교하던 그는 1944년 2학기 말 아버지 전근과 함께 광주로 이사한다. 그리고 12살이 되는 해에 해방을 맞았다. 박현채의 글에 일본식 어투가 남아있는 것은 언어 습관이 형성되는 소년기를 일제 치하에서 보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그 언어와 함께 형성됐을 세계관의 형성은 무엇이 영향을 받았을까? 소년 박현채의 정신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꼽히는 사람들은 이모부와 당숙 등이다. 공산주의자들이었다. 특히 이모부는 1925년 조선공산당을 창당한 박헌정과 함께 활동했다. 주변 교사들도 한몫을 했다. 광주 수창초등학교 교사 최충건이 소년 박현채에게 줬던 책은 목대동을 찬양하는 중국의 붉은 별이었다. 박현채는 이 책을 읽고 크게 감명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 경제학자 박현채의 세계관이란 것도 큰 틀에서 보면 마오이즘을 추종하는 바 크다. 덧붙여 박현채를 찬양하는 많은 이들은 그가 이미 10대에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독파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박현채의 천재성을 부각시키곤 한다. 과연 그럴까? 모택동과 마르크스가 인류사에 촉발한 실패와 거듭한 비극을 모른 척한다면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경제학자 박현채가 범한 거대한 오판의 시발을 돌아보면 결국 철저히 편향된 소년기와 직면하게 된다. 그가 천재였지는 모르겠지만 그 천재성의 토대는 주변 어른들이 극도로 편향된 영향력의 범주 안에 속해 있었다. 팔치산 출신 경제학자 박현채를 해부한다. 8. 고로 결론은 이렇다. 1947년 광주 공업학교에 지방했으나 정독 생맹으로 불합격한 그는 아버지 모교이기도 한 광주 서중에 입학한다. 그런데 입학식 전에 사달이 났다. 아버지가 파업 사건에 연루돼 검거되면서 박현채의 집에 경찰이 들이닥친 것이다. 막스주의 기원이라는 책을 압수당한 박현채는 경찰국으로 잡혀 들어갔다. 공책에 그려놓은 이승만과 김구의 초상 중 이승만의 얼굴에는 매국노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사찰 과장은 이승만이 매국 행위를 증명하라며 소년 박현채를 구타했던 모양이다. 몇 대 맞으면 그의 생각이 바뀔 거라고 생각했던 것일까? 미래의 대경제학자를 알아보지 못한 채 감행된 사찰 과장의 구타는 소년 박현채의 기존 생각을 오히려 더 고착시켰을 것임에 틀림없다. 광주 서중 시절 박현채의 별명은 박고로였다고 한다. 그는 마르크스와 헤겔의 변증법 이론을 토대로 학우와 교사들에게 질문을 해대 그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곤 했는데 그때마다 고로 결론은 이렇다 라고 결착을 짓곤 했기 때문이다. 이런 에피소드조차도 박현채의 천재성을 입증해주는 사례로 지금은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10대 시절부터 고로 결론은 이렇다를 남발하며 단 한 번도 도전받지 않은 채 한쪽을 치달을 수 있었던 그의 도도함을 과연 천재성이라는 세 글자로만 이해할 수 있을까?
조금만 비틀어 보면 거대한 편향의 시발점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한편 건국 초기 대한민국의 상황은 요동치고 있었다. 4.3 사건과 여수, 순천 사건을 통과하며 극심한 혼란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이는 중학생 시절부터 학생운동에 뛰어들어 조직관리에 힘쓰고 있었던 박현채에게도 일련의 행동을 요구하는 현실이었다. 내전에 준하는 상황, 반란군이 지리산 일대로 들어가 유격 활동을 전개하는 현실을 보며 결국 박현채는 소년 빨치산의 길을 선택한다. 1950년 10월 6.25 남침 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박현채는 자발적으로 빨치산 광주지구 부대원이 된다. 그의 나이 17세 때리 일이다. 2012년 김상웅이 출간한 박현채 평전은 이 대목을 서술하며 일단 한숨을 내쉰다. 무장 항일 운동의 한 맥을 차지했던 빨치산의 부정적인 용어로 낙인 찍힌 것이 안타깝다는 논지다. 그러면서 이 책은 1930년대 중국 동북 지역의 무장투쟁 사례를 빨치산에 공적으로 손꼽는다. 여기에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겠지만 이건 사실 김일성과 그 동지들 중심의 투쟁사를 긍정적으로 조정했다는 왜곡된 역사관의 필린일 뿐이다. 북한에 의해 잔뜩 뻥튀기 된 김일성의 활약상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면서 빨치산의 긍정적인 뉘앙스를 획득하기 바라는 것일까?